1932년 융은 한 여성을 치료했다. 그녀는 가족의 문제아로 낙인 찍혀 있었고 아버지의 알코올 중독에 대해 침묵하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친척들에게서 추방당했다. 가족은 그녀를 극적이고 불충하며 문제의 원인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융은 그녀에게 모든 것을 바꾸는 말을 했다. 당신은 문제가 아니다. 당신은 면역체계다. 모든 가족에는 그 가족의 거짓말을 견디지 못하는 신경계를 가진 구성원이 한 명 있다. 그 사람은 망가져서가 아니라 깨어있기 때문에 희생양이 된다. 그리고 가족은 살아남기 위해 검은 양이 필요하다. 심지어 그들을 파괴하려 할 때조차도 만약 당신이 문제야, 지나치게 예민한 사람, 그냥 넘어가지 못하는 말썽꾼으로 낙인 찍혔다면 당신은 망가진 게 아니다. 당신은 검은 양이다. 그리고 융은 검은 양이 5가지 특정한 메커니즘을 통해 가족 치유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검은 양은 이 역할을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 그래서 힘에는 접근하지 못한 채 부담만 짊어지고 고통받는다. 이 여성이 융과 함께 겪은 변화는 검은 양이 가족의 무의식적 진실 전달자로서 정확히 어떻게 기능하는지, 그리고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이 왜 모든 것을 바꾸는지를 보여준다. 1932년 취리히에 있는 융의 진료실에 들어온 이 여성은 우리는 그녀를 안나라고 부르자 6달 전에 가족에게서 추방된 상태였다. 가족 저녁 식사 자리에서 그녀는 아버지의 음주에 대해 비난도 아닌 사실로 언급했다. 아버지가 요즘 술을 더 드시는 것 같아요. 식탁은 침묵에 잠겼다. 그러자 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떻게 감히 이 가족을 망신시킬 수 있니 나가. 안나는 28세였고 한 번도 가족 집 밖에서 살아본 적이 없었다. 그날 밤 그녀는 추방되었다. 형제 자매들은 그녀와 말을 끊었다. 그녀는 경고의 사례가 되었다. 가족을 배신하면 이렇게 된다. 그녀는 혼란스러운 상태로 융을 찾았다. 저는 진실을 말했을 뿐이에요. 모두 아버지가 술 마신다는 걸 알고 있는데 왜 제가 모두가 이미 알고 있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벌을 받는 거죠. 당신은 진실을 말해서 벌을 받는 게 아닙니다. 가족이 가장하기로 합의한 약속을 깼기 때문에 벌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은 시스템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 됩니다. 당신은 감염을 감지하는 면역 체계이기 때문이죠. 이것이 5가지 중 첫 번째, 가족 시스템에서 검은 양이 기능하는 면역 체계 메커니즘이다. 검은 양이 병든 것이 아니다. 그들은 가족의 집단적 망상을 견디지 못하는 신경계를 가진 사람이다. 모든 가족은 명시적 규칙, 예를 들어 존중하라, 열심히 일하라, 그리고 암묵적 계약, 예를 들어 아버지의 음주에 대해 말하지 말라, 어머니의 외도를 언급하지 말라, 모든 것이 괜찮은 척하라, 위에서 운영된다. 검은 양은 이 암묵적 계약을 따를 수 없는 신경계를 타고나거나 발달시킨다. 그들은 정보를 더 깊이 처리하고 다른 이들이 놓치는 미묘함을 알아차리며 말해지는 것과 진실 사이의 불일치를 강하게 느낀다. 이것은 반항적이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시스템이 그 차이를 정확히 감지하기 때문이다. 일레인 아론 박사의 고감각성, 인간 연구는 이를 확인한다. 인구의 약 20%는 더 반응적인 신경계를 가지고 있다. 건강한 가족에서는 이러한 민감성이 자산이 된다. 기능, 장애적인 가족에서는 그것이 위험해진다. 가족이 의존하는 거짓말을 알아차리기 때문이다. 안나는 이렇게 설명했다. 저는 늘 공손한 대화 아래에 깔린 긴장을 느꼈어요. 아버지가 술을 마실 때 어머니의 미소가 눈까지 닿지 않는 거려. 제가 없는 것을 보고 있다고, 제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당신은 없는 것을 본 게 아닙니다. 모두가 없는 척 하던 것을 본 겁니다. 당신의 신경계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었어요. 다른 이들의 신경계는 부정 속에서 기능하도록 적응한 것이죠. 검은 양은 과민한 것이 아니다. 정확하게 민감한 것이다. 나머지 가족은 기능 장애를 견디기 위해 감각을 무디게 만들었다. 그러나 검은 양의 시스템은 무뎌지지 않는다. 안나가 그 가족 저녁 식사 자리에서 마침내 말했을 때 그것은 감염을 죽이기 위해 열이 오르는 것과 같은 시스템의 비상 메커니즘이었다. 하지만 가족은 그것을 계약 위반으로 보았다. 그리고 계약을 위반하면 추방이 따른다. 누군가는 감염을 감지해야 한다. 검은 양의 신경계는 이를 자동적이고 비자발적으로 수행한다. 그들은 가족의 진단 도구다. 당신은 문제가 아니다.
당신은 경보 시스템이다. 그리고 가족은 화재를 직면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경보를 파괴하려 한다. 검은 양이 없으면 가족의 기능 장애는 도전받지 않은 채 다음 세대로 전달된다. 검은 양은 선택이 아니라 타고난 성질로 이 전이를 방해한다. 만약 가족이 당신을 지나치게 예민하거나 극적이라고 부른다면 나는 면역체계다 라고 말하라. 왜냐하면 면역체계 역할을 인식하는 것은 시작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메커니즘은 가족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왜 반드시 당신을 희생양으로 만들어야 하는지를 드러낸다. 치료를 시작한 지 3달쯤 되었을 때 안나는 매일 밤 그녀를 괴롭히던 질문을 던졌다. 왜 그들은 저를 미워하죠? 저는 그들의 딸이고 자매인데 왜 저를 적처럼 대하나요? 그녀는 추방의 순간 어머니의 얼굴, 형제 자매들의 침묵, 대가족의 수군거림을 계속 떠올리고 있었다. 마치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저지른 사람처럼 모든 화살이 그녀를 향했다. 저는 모두가 이미 알고 있는 진실을 한 문장 말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저를 악당으로 만들었어요. 그들은 당신을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융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들은 당신이 상징하는 것을 미워하는 겁니다. 그들이 평생 피하려고 조직해온 진실을요. 그것을 계속 피하려면 당신을 문제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희생양 메커니즘이다. 안나는 추방 이후 가족의 서사를 여러 경로로 들었다. 사촌들을 통해, 옛 친구들을 통해, 결국 언제나 그녀에게로 되돌아오는 속삭임을 통해 가족이 그녀에 대해 이야기하는 방식은 이랬다. 안나가 문제를 일으키기 전까지는 모든 게 괜찮았어. 그녀는 항상 까다롭고 예민하고 문제를 일으켰지. 과거를 들추지만 않으면 우리 모두 행복할 수 있을 텐데 그녀는 너무 많이 들어서 기계적으로 융에게 그것을 되풀이했다. 거의 진실처럼 느껴질 정도였다. 그 서사가 무엇을 해내는지 보세요. 융이 말했다. 안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눈이 커졌다. 아버지의 알코올 중독이라는 문제를 지우고 그 자리를 제가 문제인 것으로 바꾸네요. 바로 그겁니다. 감염은 사라진다. 경보 시스템이 질병이 된다. 희생양 메커니즘은 가족이 변화하지 않아도 되게 보호한다. 진짜 문제를 인정하면 시스템 전체가 재조직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술을 끊어야 하고 어머니는 방조를 멈춰야 하며 형제 자매들은 자신들이 부정의 공모에 왔음을 인정해야 한다. 그것은 너무 많은 변화, 너무 많은 수치심, 너무 많은 노력이다. 그래서 대신 검은 양을 문제로 만든다. 그들을 추방한다. 그러면 갑자기 가족은 숨을 돌릴 수 있다. 우리는 기능 장애적인 가족이 아니야. 그냥 썩은 사과 하나가 있었을 뿐이야. 안나가 추방된 뒤 어머니는 친척들에게 말했다. 안나가 떠난 뒤로 이렇게 평화로울 수가 없어요. 그 애는 늘 갈등을 일으켰거든요. 이제야 정상적인 가족이 된 것 같아요. 이 메커니즘은 현실을 전도시킨다. 안나의 부재는 가족을 치유하지 않았다. 단지 상처를 보게 만들던 사람을 제거했을 뿐이다. 알코올 중독은 계속되었고 부정은 더 깊어졌다. 하지만 이제 문제는 사라졌다고 가장할 수 있었다. 희생양은 가족의 그림자를 짊어진다. 가족이 인정하지 않으려는 모든 기능 장애를 당신에게 투사한다. 그들은 당신이 분노한다고 말하지만 당신은 그들의 인정되지 않은 분노를 대신 지고 있다. 그들은 당신이 분열을 일으킨다고 말하지만 당신은 이미 존재하던 분열을 드러낼 뿐이다. 이것이 가족 시스템에서의 그림자 투사다. 가족은 집단적 그림자를 형성한다. 의식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현실의 측면들이다. 검은 양은 이 그림자의 저장소가 된다. 실제로 더 결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부정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그들의 거부가 투사를 위한 완벽한 스크린이 되기 때문이다. 영재 아동의 드라마를 쓴 저명한 심리학자 알리스 밀러는 자신의 가족에서도 검은 양이었고 자신의 계보에서 다세대 트라우마를 처음으로 명명한 사람이었다. 그녀의 가족은 그녀의 작업을 거부하고 불충하다고 불렀다. 밀러는 이렇게 썼다. 몸이 알고 있는 것을 말하는 사람은 적이 된다. 그녀는 진실을 말했다는 이유로 희생양이 되었지만 그 역할을 자신의 삶의 과업으로 전환해 다른 검은 양들이 자신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도록 도왔다. 안나는 가족의 공격을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다. 어머니가 그녀를 배은망덕하고 이기적이라고 부르는 편지를 보냈을 때 안나는 그것이 투사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딸들이 아버지를 감싸준 것에 대해 감사하지 못한 사람은 어머니였다.
자녀들의 안녕보다 체면을 우선한 것도 어머니의 이기심이었지만 그녀는 그것을 마주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것을 나에게 투사했다. 형제들이 그녀를 가족을 찢어놓는 사람이라고 불렀을 때 안나는 이해했다. 가족은 이미 알코올 중독과 부인으로 인해 찢어져 있었다. 나는 이미 존재하던 균열에 이름을 붙였을 뿐이었다. 희생양 메커니즘은 가족을 보호하지만 희생양을 파괴한다. 평생 너가 문제라고 들으면 결국 그렇게 믿게 되기 때문이다. 가족의 투사를 내면화하게 된다. 안나는 치료 6개월 차에 융에게 말했다. 나는 28년 동안 내가 결함이 있다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이제야 알겠어요. 우리 가족은 내가 결함이 있기를 필요로 했다는 걸요. 그것은 나에 대한 진실이 아니라 나에게 부여된 역할이었어요. 안나는 28년을 자신이 결함이라고 믿으며 살았다. 증상이 자신의 기능을 자각하는 순간 그 역할을 멈출 수 있지만 가족은 쉽게 놓아주지 않는다. 세 번째 메커니즘은 당신이 벗어나려 할 때 왜 그들이 공격을 강화하는지를 드러낸다. 크리스마스까지 결정해라. 오든지 아니면 끝이다. 더 이상 연락은 없다. 안나는 어머니의 편지를 융의 상담실에서 소리내어 읽었다. 손이 떨렸다. 9개월 차였다. 최후 통첩이 도착했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나는 아버지가 술 문제에 대해 도움을 받지 않는 한 가족 행사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어머니는 나를 잔인하다고 했고 내가 가족을 파괴하고 있다고 했어요. 이제는 기한까지 주네요. 크리스마스에 와서 모든 게 괜찮은 척하든지 아니면 영원히 추방된대요.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왜 경계를 세우는 것이 가족을 파괴하는 거죠? 나는 단지 현실을 인정해 달라고 하는 것뿐인데요. 당신의 경계가 그들의 균형을 산산이 부수기 때문이다. 희생양이 역할을 거부하는 순간 가족은 공격을 강화한다. 이제 당신은 불안정화하는 존재가 되고 불안정화하는 존재는 체계의 생존을 위협한다. 불안정화 메커니즘은 검은 양의 치유가 그 체계가 얼마나 병들어 있는지를 드러낼 때 작동한다. 그동안 안나가 희생양 역할을 하는 한 가족은 안정되어 있었다. 기능장애적이었지만 안정적이었다. 모두가 자신의 역할을 알고 있었다. 아버지는 마시고 어머니는 방조하고 형제들은 침묵했다. 안나는 비난을 떠안았다. 그러나 안나가 더 이상 비난을 떠안지 않겠다고 하자 균형은 깨졌다. 안나 없이 그 기능장애는 어디로 갈까? 가족체계는 유기체가 질병에 저항하듯 같은 강도로 변화를 저항한다. 한 구성원이 변하면 체계는 불안정을 경험하고 원래의 패턴을 회복하려 싸운다. 안나는 경계를 세운 직후 이를 즉시 경험했다. 어머니는 매일 전화했다. 월요일에는 죄책감이다. 우리가 너를 위해 해준 모든 일 뒤에 어떻게 이럴 수 있니? 수요일에는 협박이다. 크리스마스에 오지 않으면 너는 더 이상 이 가족의 일원이 아니다. 금요일에는 가스라이팅이다. 너는 기억을 잘못하고 있어. 아버지의 술은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어. 형제들도 가담했다. 오빠는 말했다. 너는 이기적이야. 그냥 넘어가 줄 수는 없어. 우리는 다 괜찮아. 언니는 말했다. 왜 너는 항상 일을 어렵게 만드니? 우리처럼 그냥 와서 아무 일 없는 척하면 안 돼.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보라. 아버지가 도움을 받지 않으면 참석하지 않겠다는 안나의 경계는 안나의 문제가 되었다. 이기적이고 까다로운 사람, 아버지의 음주가 부당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면 그들은 안나의 경계가 합리적이라는 것도 인정해야 하고 그러면 전체 체계가 변해야 하기 때문이다. 가족 전체에는 하나의 서사가 퍼졌다. 안나는 붕괴 중이다. 미친 생각을 심어주는 심리학자를 만나고 있다. 우리가 그녀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크리스마스를 망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합리적인 경계는 미친 생각과 크리스마스를 파괴하는 행위로 바뀌었다. 불안정은 기능장애가 아니라 불안정화하는 존재의 탓이 된다. 인종에 대한 진실을 말해 가족과 국가 모두를 불편하게 만들었던 제임스 볼드윈은 이것을 깊이 이해했다. 그는 사람들이 부인하고 싶어하던 것을 마주하게 했다는 이유로 공격받았다. 상담에서 융은 안나에게 말했다. 그들이 당신을 공격하는 이유는 당신이 틀려서가 아니라 옳기 때문이다. 옳다는 것은 그들의 전체 현실을 위협한다. 대부분의 가족은 부인을 선택한다. 그 최후 통첩은 안나를 위기로 몰아넣었다. 자신을 보존할 것인가, 체계를 보존할 것인가. 그녀는 어머니에게 답장을 썼다. 사랑해요. 하지만 아버지의 알코올 중독이 존재하지 않는 척하는데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가족을 파괴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일어나고 있는 파괴를 멈추려는 거예요. 내 경계는 그대로입니다. 어머니의 답장은 24시간 안에 왔다. 너는 더 이상 내 딸이 아니다. 안나는 그 편지를 융의 상담실에서 읽었다. 이렇게 될 걸 알았지만 그래도 죽는 것 같아요. 그렇다. 그들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 존재하던 당신의 버전이 죽고 있다. 하지만 진짜 당신은 이제 막 태어나고 있다. 때로는 가족을 내부에서 치유할 수 없다. 때로는 그 기능장애가 당신을 파괴하지 않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떠나는 것이다. 그 떠남은 버림이 아니라 생존이다. 불안정화하는 존재는 가족을 위협할 뿐 아니라 자기 파괴를 요구하는 체계 안에 머물 경우 자신도 위협하기 때문이다. 안나의 추방은 고통스러웠지만 네 번째 메커니즘을 활성화했다. 희생자가 치유자로 변하는 메커니즘이다. 당신의 치유가 가족의 부인을 위협한다면 체계는 공격을 강화할 것이다. 그 강화는 당신이 틀렸다는 증거가 아니라 당신이 강력하다는 증거다. 네 번째 메커니즘은 그 위기를 해방으로 전환하는 법을 보여준다. 추방 18개월 후 안나는 다른 에너지로 융의 상담실에 들어왔다. 부서지지도 쓰라리지도 않고 명확했다. 나는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그들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이제 이해했기 때문이에요. 나는 그 안에서 패턴을 깰 수 없어요. 나 자신이 다르게 살아감으로써 깨야 해요. 패턴 브레이커 메커니즘이다. 가족을 고치려는 시도를 멈추고 자신의 변화를 통해 순환을 중단시키는 검은 양이다. 이제 진짜 일이 시작된다. 당신은 가족 체계에 반응하는 단계에서 새로운 체계를 창조하는 단계로 이동했다. 검은 양의 진짜 힘은 그들을 바꾸는 데 있지 않고 반복하지 않는 데 있다. 일은 가족을 치유하는 것이 아니었다. 안나가 자신을 치유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 패턴은 그녀와 함께 끝났다. 그녀는 패턴을 거슬러 올라가기 시작했다. 아버지의 알코올 중독은 그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었다. 그의 아버지도 마셨고 그의 할아버지도 마셨다. 각 세대는 자신들이 다르다고 말했지만 같은 패턴을 반복했다. 그리고 알코올 중독과 함께 또 다른 패턴이 있었다. 침묵이다. 안나의 눈이 커졌다. 우리 할머니도 가족에게서 까다롭다는 말을 들었어요. 증조이모는 문제를 일으킨다는 이유로 단절되었대요. 나는 첫 번째 검은 양이 아니에요. 나는 침묵할 수 없었던 여성들의 계보에서 가장 최신일 뿐이에요. 당신은 실패한 시도들의 결실이다. 이전의 모든 검은 양은 말하려 했고 침묵당했다. 당신은 마침내 침묵을 거부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패턴이 당신에서 끝날 수 있다. 패턴 브레이커는 가족을 피하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의 삶에서 의도적으로 반대의 반응을 선택한다. 안나는 불편한 감정을 일로 무디게 하려는 자신의 충동을 알아차렸다. 어머니의 패턴이었다. 갈등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피하려는 충동은 형제들의 패턴이었다.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을 작게 만드는 것은 자신이 배운 패턴이었다. 이런 충동이 올라올 때마다 그녀는 멈췄다. 이것은 내 것인가? 그들의 것인가? 오늘 정말로 12시간 일하고 싶은 걸까? 아니면 외로움을 느끼는 것을 피하고 있는 걸까? 이 갈등이 정말로 가질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걸까? 아니면 또다시 까다롭다는 말을 들을까봐 두려운 걸까? 의식적 중단이다. 유전된 패턴이 실행되려는 바로 그 순간에 포착해 다르게 선택하는 것. 그녀는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더라도 자신이 실제로 느끼는 것을 말하는 연습을 했다. 경계를 세울 때 까다롭게 보이는 자신을 그대로 허용하는 연습을 했다. 진실을 화합보다 선택하는 연습을 했다. 그럴 때마다 마치 할머니가 곁에 있는 듯 느껴졌고 그녀가 내가 말하지 못했던 것을 말해줘서 고맙다고 말하는 것 같았다. 그녀는 가족이 외부인에게 들려주던 미화된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경험, 아버지의 알코올 중독, 어머니의 방조, 형제자매들의 공모, 그리고 자신이 희생양이 되었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기록했다. 이 기록은 가족의 가스라이팅에 맞서 당신의 경험을 입증해준다. 그들이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았다고 말할 때 그것이 실제로 얼마나 심각했는지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 또한 이것은 미래 세대를 위한 기록이 된다. 당신이 아이를 낳는다면 그들은 당신처럼 혼란 속에서 자라지 않을 것이다. 가족의 학대를 명명했다는 이유로 미쳤다고 불렸던 버지니아 울프는 자신의 기록을 문학으로 승화시켜 자신의 말 속에서 가족의 기능장애를 알아본 수많은 독자들을 해방시켰다. 안나에게 기록은 곧 해방이었다.
의심이 스며들 때마다 내가 너무 가혹했던 걸까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그녀는 자신의 기록을 다시 읽었다. 증거는 분명했고 관계를 끊기로 한 선택은 정당했다. 가장 어려운 일은 가족이 결코 변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었다. 안나는 자신의 변화가 가족을 깨우길 바라며 몇 달을 보냈다. 내가 충분히 명확하게 설명할 수만 있다면 그들도 보게 되지 않을까? 그러나 그들은 끝내 보지 못할 수도 있다. 그리고 당신의 치유는 그들의 각성에 의존할 수 없다. 패턴을 깨는 사람은 가족을 그들의 선택에 맡기고 오직 자신 안에서 그 순환을 끝내는 데 집중해야 한다. 애도, 작업, 결코 갖지 못할 가족을 애도하는 일, 진실을 인정하지 않을지도 모르는 어머니, 결코 술을 끊지 않을지도 모르는 아버지, 자신의 부정을 깨지 못할지도 모르는 형제자매들을 애도하는 일. 나는 그들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나의 치유가 그들까지 치유해 줄 것이라는 환상을 포기하는 것이다. 나의 치유는 나를 치유하고 내가 함께 아이를 낳을 사람, 내가 멘토링할 사람, 내 삶을 보고 이 패턴이 끊어질 수 있음을 깨닫는 사람들을 치유한다. 18개월이 되었을 때 그녀는 패턴 브레이커 단계를 마쳤고 유전된 패턴을 식별하고 의식적으로 중단했으며 진실을 기록하고 구원 환상을 내려놓았다. 나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온전함을 느낀다. 가족이 나를 받아들였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마침내 나 자신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이 패턴은 나로 끝난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러나 융이 아직 밝히지 않았던 마지막 메커니즘이 하나 있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놀라운 것이었다. 당신이 지금 의식적으로 끊고 있는 유전된 패턴은 무엇인가? 가장 깨기 어려운 것, 일 중독, 갈등, 회피, 자신을 작게 만드는 습관, 감정 마비. 당신의 답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패턴을 인식하는 데 도움을 준다. 왜냐하면 패턴을 끊는 것은 당신을 해방시키기 때문이다. 그러나 5번째 메커니즘은 가족이 결코 인정하지 않더라도 그것이 어떻게 비밀스럽게 그들까지 해방시키는지를 보여준다. 치료를 시작한 지 2년 후 안나는 예상치 못한 편지를 받았다. 여동생이 가족을 떠났다는 내용이었다. 당신이 떠난 뒤에도 나는 계속 엄마와 아빠를 변호했고 당신이 틀렸다고 말했어. 그런데 지난달 아빠가 음주운전으로 체포됐고 엄마는 여전히 문제가 없다고 부정했어. 그때 나는 당신이 옳았다는 걸 깨달았어. 당신은 늘 옳았어.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만은 전하고 싶었어. 당신이 한 일이 나를 자유롭게 했어. 당신은 떠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줬어. 그래서 나도 떠나. 안나는 울면서 그 편지를 융에게 읽어주었다. 나는 결코 상상하지 못했다. 이 해방의 메커니즘을 스스로를 구한 검은 양은 다른 이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허락한다. 가족 안에 남아 자신을 희생한다고 해서 가족을 치유하는 것이 아니다. 떠남으로써 다른 길이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가족을 치유한다. 가족 체계에서 자신을 해방시키는 것이 오히려 다른 이들의 자유 가능성을 만든다는 역설. 이 메커니즘은 보이지 않게 작동한다. 안나의 가족이 그녀를 공격하는 동안 그녀는 그들의 해방을 위한 설계도를 만들고 있었다. 그들을 고치려 하지도 패턴을 설명하려 하지도 않고 다른 삶의 방식을 몸소 살아냄으로써 떠날 수 있고 살아남을 수 있고 번영할 수 있다는 것을 여동생은 체계 안에서 그것을 지켜보았다. 안나가 떠나는 것, 가족의 공격, 안나가 돌아오지 않는 것, 사과하지 않는 것, 무너지지 않는 것을 보며 서서히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안나가 정말 미친 걸까? 가족 구성원 한 사람이 개별화되어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될 때 그것은 체계에 압력을 가한다. 가족은 진화하거나 기능장애를 강화해야 한다. 대부분은 먼저 강화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균열이 생긴다. 다른 구성원들이 질문하기 시작한다. 떠나는 것이 치명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나도 떠날 수 있을까? 안나의 여동생만이 아니었다. 3년 후 오빠에게서 전화가 왔다. 아빠의 알코올 중독에 대해 A에 다니고 있어. 나도 같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네가 떠난 것이 내가 보지 않으려고 술로 가리고 있던 것들을 보게 만들었어. 검은 양이 스스로를 구할 때 부모가 변하지 않더라도 형제 자매들의 변화를 촉발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이 안나의 부모가 변했다는 뜻은 아니다. 그렇지 않았다. 아버지의 음주는 더 심해졌고
어머니의 방조는 깊어졌지만 아이들에 대한 지배력은 약해졌다. 안나가 가족의 위협이 허상임을 증명했기 때문이다. 떠나면 너는 망가질 것이다. 안나는 떠났고 망가지지 않았다. 그 순간 그 위협은 힘을 잃는다. 앨리스 밀러가 자신의 작업을 발표했을 때 그녀의 가족은 그것을 거부했지만 수백만 명이 자신들의 가족에서 박탈당했던 해방을 그 안에서 찾았다. 해방의 메커니즘은 가능성을 보여주고 떠나는 것이 살아남을 수 있음을 증명하고 침묵을 깨고 진실을 명명함으로써 다른 이들에게 허락을 주고 연결이 곧 운명은 아님을 드러내며 부재가 체계를 영구적으로 불안정하게 만드는 경로를 통해 작동한다. 안나는 이 모든 경로가 활성화되는 것을 보았다. 여동생은 떠났고 오빠는 아버지의 알코올 중독을 인정했으며 확장 가족은 조용히 서사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가족의 역동은 되돌릴 수 없게 흔들렸다. 나는 떠나는 것이 이기적이라고 생각했다. 남아서 고치려는 것이 사랑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이제 나는 떠나는 것이 가장 사랑스러운 선택이었다는 것을 안다. 나뿐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서. 왜냐하면 나는 그들에게도 떠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검은 양이 가족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은 그들의 존재가 아니라 부재다. 가족을 버리기 때문이 아니라 가족이 스스로 걸고 있던 사슬로부터 해방시키기 때문이다. 가족이 결코 이해하지 못하는 역설. 그들이 추방한 검은 양이 사실은 유일한 치유의 희망인 경우가 많다. 검은 양이 내부에서 체계를 고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떠남이 그 체계가 지속 가능하다는 환상을 깨뜨리기 때문이다. 어떤 가족 구성원들은 검은 양을 따라 자유로 나아가고 다른 이들은 죽을 때까지 부정 속에 남는다. 그러나 검은 양의 임무는 모두를 구하는 것이 아니다. 자신을 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준비된 이들에게 구원이 가능해지도록 만드는 것이다. 당신은 가족이 제거해야 할 문제가 아니다. 당신은 가족이 보기를 거부하는 해결책이다. 그리고 비극은 그들이 당신의 가치를 알아차릴 즈음이면 당신은 이미 그들의 인정이 필요 없을 만큼 자유로워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안나는 미소 지었다. 나는 이미 그것이 필요 없다. 하지만 나에게 선택의 여지 없이 자유를 찾게 해준 것에 감사한다. 검은 양으로 사는 것은 저주처럼 느껴졌다. 이제 나는 그것이 소명이었음을 안다. 5가지 메커니즘을 요약하면 첫째, 면역 체계. 검은 양은 다른 이들이 부정하는 가족의 기능 장애를 감지하는 신경계를 가지고 있어 필수적인 진단 도구가 된다. 둘째, 희생양. 가족은 실제 문제를 직면하지 않기 위해 집단의 그림자를 검은 양에게 투사한다. 셋째, 불안정화자. 검은 양이 희생양 역할을 거부하면 그들의 성장은 가족의 균형을 위협해 공격을 촉발한다. 넷째, 패턴 브레이커. 체계를 떠나 패턴을 반복하지 않는 검은 양은 세대 간 순환을 끊는다. 다섯째, 해방. 스스로를 구함으로써 검은 양은 다른 가족 구성원들이 떠나거나 변화할 수 있는 자유의 틀을 만든다. 당신이 가족의 검은 양이라면 당신은 문제가 아니다. 당신은 면역 체계이자 진실을 말하는 자이며 당신의 치유가 다른 이들의 부정을 유지할 수 없게 만든다. 당신의 민감함은 결함이 아니다. 그것은 가족이 변할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다. 그러나 당신은 남아서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그들을 변화시킬 수 없다. 떠남으로써 그들이 만든 감옥 밖에도 삶이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체계를 변화시킨다. 당신의 추방은 실패가 아니다. 그것은 자유의 시작이다. 먼저 당신의 자유, 그리고 그 뒤를 따를 만큼 용감한 이들의 자유. 검은 양의 짐은 누구보다 먼저 진실을 본다는 것이고 그 힘은 그것을 다시 보지 못하게 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그리고 그 되돌릴 수 없음이 결국 그들을 자유롭게 한다. 당신은 망가진 것이 아니다. 당신은 깨어있다. 그리고 당신의 가족은 당신이 떠난 뒤에야 그것을 인정할지도 모르지만 당신이 깨어있기를 필요로 한다.